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갈등 중 하나인 조선족과 한국인의 갈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선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조선족을 비난해도 저는 거기에 동조해 본 적도 없고 그걸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입니다. 조선족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을지언정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선족의 심정은 어떤지, 그리고 조선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을 당해왔는지, 그리고 조선족이 왜 한국인에게 호감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튜브에서 조선족들이 조선족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하면서 오해와 다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 해봤자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서 너 중국인이라는 거지, 변명하려고 올렸네, 이렇게 진심 어린 호소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면 동영상과 관계없는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애초에 전부 다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족 입장에서는 좋게 말해서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안 되면 욕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린 이유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그 영상에서 조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정서적 배경, 내가 왜 중국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보통 양쪽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족들도 분명히 한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나고 자란 그 중국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고 한국인도 공감할 수 없는 거겠죠. 이게 흔한 논리 중 하나인데, 조선족은 왜 자기가 중국 국적이라고 하면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 관대하냐, 이런 것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꽤 날카로운 비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정도 날카로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을 제가 아직 인터넷 공개된 공간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는 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논리가 강해지고 탄탄해지면 그래도 설득하기 쉬울 텐데 말이죠. 사실 제 생각인데, 조선족은 좀 더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가치관에 맞춰서 조선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든지 중국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고 동포다, 이런 논리는 꽤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중국인 정체성이라는 그 강적 앞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쯤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논리를 만드는 건 솔직히 조선족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조선족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해본다 한들 저는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조선족의 입장을 찬반 형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의 각종 논리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반박해 볼 거고, 그리고 한국인의 각종 비난을 조선족의 입장에서 또다시 반박해 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반박만 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서로 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비난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쓸 텐데, 조선민족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한민족이라는 말을,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계의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한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조선민족이라는 말이 더 압도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를 종북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민족은 한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미국 모든 한반도 출신을 포함하는 의미로, 그리고 조선족은 한반도 출신의 중국 국적을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족의 논리를 소개하고 그걸 한국인의 입장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가장 민감해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사실 범죄나 불법 체류 이런 거는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이 더 높은 범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족이 일방적으로 비난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95% 이상의 조선족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당신들과 똑같은 민족인데
단지 국적만 중국일 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그걸 이해해 주길 바라죠. 하지만 한국인에겐 전혀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민족이 같아서 뭐해? 나라가 다른데? 이렇게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 조선 민족은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은 민족은 곧 같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일본이 쪼개버렸습니다. 게다가 같은 민족의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같은 민족의 사람을 고문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족 차별하는 것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민족보다도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뭐 학교에서도 그럴 것이고 사회에서도 그럴 것이고 회사, 정치 모든 곳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같아도 그것보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된 이유는 민족이 같아도 배신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선민족, 그러니까 대한민국 표현으로 한민족의 정서입니다. 북한도 분명히 나라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영토 중 하나이며, 그리고 북녘 땅에 세운 저 정부 또한 우리나라 민족이 세운 정부입니다. 그리고 뭐 좋든 싫든 언젠가 하나가 될 국가이고요. 우리나라가 나름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라와 국적이 달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감이 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못 배웠다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북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북녘의 사람들도 우리가 뭐 이유가 있어서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조선민족이 아니라 중국의 한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뭐 북한처럼 장차 통일을 할 것도 아니고 아예 민족이 다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출신 세터민이 뭐 자기 국적을 북한이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조선족이 자기 국적을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느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 사람이 북한 국적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민족이 세운 그 다른 국가에서 왔구나,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야, 환영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조선족이 뭐 자기 국적을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중국?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 중국 한족이 세운 국가 아니야? 그럼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네. 같은 민족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너 우리 편은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는 건 일제강점기 수많은 친일파부터 시작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사회적 현실, 이 현대사를 분명히 조선족이 이해해야 될 겁니다. 민족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드 이슈 때 우리나라를 욕하는 조선족에 대한 혐오 감정이 극도에 달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조선족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주의와 그 국가주의에 중국 못지않게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중국과 비슷하게 민족과 국가는 하나여야 됩니다. 저는 뭐 민족과 국가가 반드시 하나여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한족의 경우도 분명히 하나의 민족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가 중국의 경우처럼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 세워지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픈 역사가 있지만 똑같은 조선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두 나라는 똑같은 민족이 세운 각각의 두 나라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선을 안 넘는 허용 범위입니다. 바로 그 허용 범위를 넘는 발언,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선을 넘는 발언이 바로 그 조선족들의 나는 중국인이다 라고 하는 그 발언이, 사실 1000년 넘게 단일 민족이자 단일 국가로 살았던 우리나라 조선민족의 입장으로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1000여 년 동안의 고정관념을 갑자기 바꾸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는 이 차별적 시선이 정말 사라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가끔 뭐 자기들의 국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최대한 그 언급을 회피하고, 그리고 뭐 학교를 다녔다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조선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조선족이 뭐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뭐 거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편 내 편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공인들 중에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 뭐 국적으로 다 비난당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국 국적 그렇게 민감한 나라는 또 아니에요. 단지 이 비난당하지 않는 이분들과 조선족의 차이는 바로 선을 넘냐 넘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숨기냐 안 숨기냐, 바로 그 차이죠. 아니 뭐 미국 국적의 사람들이 뭐 뼛속까지 한국인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이 있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것뿐이죠. 최대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뭐 자기는 중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거 계속 갖고 있어도 좋습니다. 뭐 가끔 뭐 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 정도 언급하는 거는 뭐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미국 국적의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뭐 공인들이 뭐 나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다, 요 정도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선을 넘지 않는 발언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을 넘어버렸던 미국 국적의 아이돌이 한 명 한국을 욕하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의 TV 같은 곳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들이 영린이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뭐 조선족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게 뭐 조선족이라서 과하게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선족이라서 뭐 일방적인 비난을 받고 뭐 한국계 미국인들은 절대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한국은 방위 분담금을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분명히 조선족과 받는 똑같은 비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조선족은 뭐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공격한 집단 중 하나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일부 소수라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공격했다, 그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도 조선족은 북한과 비슷한 혐오의 이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 대한 분노가 일정 부분 조선족에게도 전이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중국에 돌아갈 외국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다시 차별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둘째로 그래도 동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포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갖은 멸시와 차별을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제가 뭐 당사자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국적의 사람으로서 사과를 만약 받아주실 수 있다면 저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조선족 입장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동포를 동포 취급을 안 하고 뭐 외국인의 하나로 분류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조선족은 외국인이 맞아요. 뭐 동포란 말이 우리 한민족의 정을 자극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차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는 해도 일단 외국인인 이상 뭐 무제한적으로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도 뭐 대한민국 정부의 조선족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조선족과 외국인으로 나눠서 같은 중국 국적이라도 한족이라면 외국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조선족은 따로 분류가 됩니다. 정말 뭐 조선족이 외국인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다, 미국인, 일본인과 똑같다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포들은 친지 초청서만 있으면 정말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한정으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를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족을 좋아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랬다, 다 이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선족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족을 특별 취급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조선족이 중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인이고 제 팔은 안으로 굽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별 취급을 해줘도 원칙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동포니까 더 완화를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해도 정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조선족 더 잘해주자고 선 넘으면 반대로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니까요. 저도 뭐 조선족의 중요성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이후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거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 눈치를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뭐 동포고 뭐고 뭐 중국에 돌아갈 외국이니까 더 이상 특혜주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조선족의 뭐 특혜를 주장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들고 일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모가지 잘리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족의 귀화를 적극 권장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의 조선족 인구가 요 1, 20년 동안 10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조선족 귀화자가 대한민국의 귀화자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조선족이 적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귀화하면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뭐 중국보다 여기가 더 낫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정말 말투만 고치면 정말 자기가 직접 드러내지 않는 한 그렇게 뭐 외관상으로는 조선족인지 한국인인지 식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차별받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나라에서 차별받고 싶지 않으면 뭐 이 나라에 대해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든지 뭐 중국인 정체성을 뭐 아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감추든지 숨기든지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도 차별을 받기 싫다면 아예 귀화를 하든지, 귀화하는 방법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길이 많이 열려 있는 편이니까요. 근데 조선족은 자기 국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중국인의 정체성은 버리기 싫으면서도 외국인 차별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겁니다. 뭐 하나를 포기할 줄 모르네? 이런 느낌이죠. 한국은 뭐 남쪽이야 북쪽이야 이렇게 정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정하는 걸 원합니다. 뭐 짜장이야 짬뽕이야 이런 거죠. 짬짜면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첫째, 중국인으로서 살아남고 싶어? 그럼 차별을 견뎌. 그리고 둘째, 차별받기 싫어? 그러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최대한 숨겨. 이건 제가 꼰대질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조선족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조선족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각지에 실제로 차별당하는 집단이 모두 비슷합니다. 한국인들도 뭐 미국에서 자기들의 정체성 유지하면서 얼마나 차별과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한인 2세, 3세들 대부분 다 미국화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들이 이해됩니다. 만약에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했다면 그곳에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족이든 미국의 한인들이든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그 문화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족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는 말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차별을 당했던 것처럼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차별당할 각오를 하거나, 한인들 2, 3세가 미국에 완전히 동화된 것처럼 조선족들의 2, 3세들도 완전히 한국화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한국인은 피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같은 혈통이라도 조선족은 중국인이라고, 우리 사람이 아니라 남의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만 로버트 할리 같은 경우,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으로 귀화한 경우나 아니면 뭐 한현민 같은 경우 있죠. 흑인 모델이지만 흑인으로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피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족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혈연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피부색이 달라도 나는 대한민국 문화가 좋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나가 귀화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차별당하지 않고 인정받게 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뭐 가끔 나는 미국인이지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표현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걸로 국뽕 엄청 차오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싱글벙글해요. 근데 조선족은 같은 말을 해도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지만 나는 중국인이다. 미국인도 똑같을 겁니다.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지만 나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해도 안이 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투가 뭐 가치관,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녹아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그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조선족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태어난 거죠. 이걸 사실 바꾸긴 쉽진 않겠지만 이걸 고칠 수 없다면 최대한 숨기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인의 차별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명백한 가해자죠. 그래도 그 차별 속에서 한국인 너네들 왜 이래? 나빠.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사회 공헌을 통해서 그 선입견을 벗겨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대응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생산성도 없는 악의적인 일방적인 비난입니다. 왜 그런 거에 굳이 장단을 맞춰주세요? 제가 전에 조선족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동의해 주신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저의 관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차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꿋꿋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얘기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조선족 분들에게 미국 한인 역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차별을 훨씬 긴 세월 동안 거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디고 견뎌서 지금 하나의 떳떳한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긴 이민 역사를 통해서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동포도 있을 거고요. 그들이 어떻게 차별을 극복해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화교들이 어떻게 차별을 극복해냈는지 그런 역사를 참고해봐도 좋고요. 만약 그런 노력이 없다면 한국인들의 악의가 담긴 냉소는 계속될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모르고 기지개를 하다가 그 친구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일부러 때렸다고 생각한 건지 맞받아쳐서 저의 어깨를 또 한 대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했습니다. 일부러 친 것도 아닌데 왜 괜히 맞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 대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마지막에 때리냐? 마지막에 맞는 놈이 억울하니까요. 이렇게 서로 한 10대를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맞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1분이 지나니까 저도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이 지나서 다시 한 대를 쳤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맞받아 쳤고요. 그 친구는 먼저 맞았으니 자기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그날리를 치고서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채로 제가 맞은 채로 그 싸움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거면 다행인데 그냥 손이 닿았던 것 뿐인데 제가 맞으면서 끝났으니까 저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했던 의도가 있던 의도가 없든 맞으면서 끝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서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둘의 관계는 나빠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든 저든 억울해도 2대, 3대 정도에서 끝냈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